이 그림은 2018년에 그렸던 전주역 건너편 지하화실. 이제 그 당시에는 리스람보 사장 황희슬 씨의 모친 명의로 된 건물의 지하였죠. 이 그림의 특성은 약간 콜라주예요, 콜라주. 그러니까 오려서 붙이기를, 이것도 오려 붙인 거고, 이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이상은 오려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모양을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물감을 그려놨어요. 별이나 은하나 유성이나 토성이나 뭐 이런 모양들을 다 그려놨다가 배치를 한 거죠. 배치를 하고서 조금 허전한데, 이런 건 이제 그린 게 좀 있는데, 이건 그린 건데. 근데 이 배치를 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구도를 조절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때는 한 번 시도해서 성공해서 그 아미고한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골라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재료비도 부족했거든요. 이 캔버스 하나를 정말 잘 그려야 돼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미리미리 은하하고 별을 이렇게 종이 위에다 그린 다음에 붙였는데, 종이 위에다가 미리 그려놓으니까 이게 말리는 거야. 마르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펴가지고 붙이느라고 그것도 좀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껍게 바른 것 중에서 이렇게 아크릴을 이렇게 펼 수 있는 것만 여기다 이제 붙인 거죠. 이렇게 평평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펴가지고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게 생각이 나요. 이 별꽃 은하와 달리 별꽃 언덕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모네의 그 양귀비꽃 언덕인가 그런 그림들, 꽃밭이 쫙 언덕에 있는, 거기서부터 물론 그 영감을 받은 거고, 그게 이제 어떤 모티브가 된 거고, 단서는 여러 종류의 꽃을 그리되 이렇게 폭발하는 별이라던가 은하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별이라던가, 은하와 별들이 있는 이 우주가요, 거품 우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별들이 배치된 게 여러 이렇게 거품의 그 표면에가 별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주의 은하와 별들은 언덕 위에 있는 것처럼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사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정말 별꽃 언덕인 거예요, 이 우주는. 천문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별도 이렇게 빈대떡 모양, 호떡 모양으로 형성이 됐다가 중간에 있는 태양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은하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별은 별만 남기 때문에 둥근 태양으로 남아있다는데,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이겠죠, 태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넓적한 그런 은하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모든 어떤 우주 그림에서 배경에 이 홍채라는 게 있고, 가운데 검정색 블랙홀 같은 게 있어요. 먼 우주일 수도 있는데, 블랙홀이 신의 눈동자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눈동자의 검은 부분, 그것이 블랙홀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각각의 은하나 별들이 어떤 시인이 시를 지을 때 사전에 있는 시 가지고 시를 짓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저는 그 신의 언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의 시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미리 별 같은 걸 그려놓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외계의 문자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미리 그려놓을 때. 뭐 알파벳 ABCD 같은 거죠. 신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한편의 이 그림은 신이 지은 시처럼 완성도가 높진 않겠지만은, 그 신이 별이나 은하를 하나의 그 단어처럼 생각하고 시를 지으려고 하는 그 과정, 그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그림은 그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 신이 이게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은하거든요. 이게 블랙홀 안으로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각각의 꽃이나 별의 모양들이. 그래서 어떤 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블랙홀 안에서 뭔가 소화가 돼서 또 다른
또 다른 우주가 탄생하는, 또 다른 시가 탄생하는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노래 중에도 있고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어떤 용어 중에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어요. 이 중앙 부분이죠. 여기는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영역이에요. 사건의 지평선. 그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인 것이죠. 신이 과연 어떤 시를 지을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이 좀 많이 안 보이긴 한데 여기가 그런 어떤 지평선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언덕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평선이야. 저 뒤에는 빛이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거기는 알 수 없는 신의 마음의 영역인 것이죠. 신은 또다시 새로운 시를, 새로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별들을 그 어떤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다시 한번 품는 과정? 그런 과정을 포착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그림이 그려졌고, 이거는 그 언덕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평선도 생각이 나고 막 하더라고요. 이 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게 이제 별꽃, 은하, 콜라주 기법을 많이 썼다라는 것.